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지난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성동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성동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2019 횡성 단오장사 씨름대회가 지난 3일부터 6일간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강릉시는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하는 스마트시티 조명 사업을 추진합니다. 불과 빛의 도시 포항에서 즐기는 화려한 불꽃쇼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먼저 수도권 소식입니다. 음악 꿈나무 학생들로 구성된 강북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정기연주회를 열고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보였습니다. 1840년대 초연된 마이어 베어의 오페라와 아리랑의 멜로디에 동서양의 음악적 색채를 입힌 한국 민요 변주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이 연주됐습니다. 강북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지난 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강북구 지역 내 초중고 음악 꿈나무 학생들을 비롯해 이건수 상임 지휘자와 지도교사, 음악 코치 등 50여 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케스트라는 1849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된 마이어 베어의 오페라 예언자 가운데 장대하고 웅장한 선율이 돋보이는 대관식 행진곡으로 서막을 장식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단원들은 삼각산 중학교에 재학 중인 권효원 학생과의 협연을 통해 낭만파 시대의 작곡가 아콜라이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가단조를 공연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작곡가 존 반즈 챈스가 1965년에 작곡한 한국 민요 변주곡은 아리랑의 멜로디를 주제로 다양하게 변형되면서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5년 창단된 강북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올해 1월 강원도 동해시를 방문해 환우와 국군 장병,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여는 등 연주회를 통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성동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동구는 교육, 주거, 문화, 교통 등 생활 여건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으로 꼽히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이 아닌 성동구를 보금자리로 삼는 연예 기획사, 모빌리티 등의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4년 11개에 불과했던 관내 중견기업이 현재 25개가 되었고 오는 2020년까지 7개 기업이 성동구에 새로 둥지를 틀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4년간 성동구의 지식산업센터 분양 건수는 2015년 363호에서 2018년 1234호로 3.4배가량 늘었으며 2014년 당시 2천여 개에 불과했던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기업이 현재 3,800여 개로 오는 2022년까지 15개 센터를 추가 건립하여 5,4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성동구로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강남 북을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을 비롯해 숲과 한강이 펼쳐지는 쾌적한 자연환경, 성동구의 기업 지원 정책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식산업센터 유치를 위해 용적률 완화, 취득세 50%, 재산세 37.5%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최대 1개월까지 걸리는 사용 승인 절차를 신청부터 승인까지 총 5일로 대폭 단축하는 건축물 사용 승인 사전 협의제를 시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 소셜 벤처기업 허브센터를 운영해 주변 시세 80%에서 90%의 임대료로 소셜 벤처기업의 임대 공간 및 코워킹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는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내 융합기술 창업보육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용답도 전숙, 사회적 경제기업 종사자, 청년 창업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마장동 복합 공공임대주택도 운영해 1터와 3터가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상생을 위한 노력,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 제정 및 청년 소셜벤처기업 지원 조례 제정 등은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성동구는 더 많은 기업의 이전을 통해 일자리 증가와 함께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성남은 대한민국 대표 게임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고 유망 인디게임을 지원하기 위한 2019 인디크래프트가 개막했습니다.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 인디게임을 발굴하기 위한 인디크래프트 대한민국 게임 페스티벌이 30일에서 31일까지 판교 역산의 썬큰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전국의 인디게임을 모집해 140개 출품작 가운데 뛰어난 아이디어와 재미를 가진 게임 20개를 선정해 전시했습니다. 행사 중 시민들의 현장 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탑6를 선정해 상금과 성남 e스포츠 페스티벌 전시 지원, 해외 전시관 참관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인디크래프트는 게임은 문화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체험 전시 부스를 마련해 일반 시민들도 쉽고 재밌게 참여했습니다. 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2019 횡성 단호장사 씨름대회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모래판의 제왕들이 펼치는 짜릿한 한판 승부의 현장,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최고의 장사를 가리는 짜릿한 한판 승부, 2019 횡성 단호장사 씨름대회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대한씨름협회는 2012년 씨름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매년 단오날에 맞춰 단오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한우의 고장 횡성에서 남자부 4체급과 여자부 3체급 등 총 7체급에 걸쳐 모래판의 제왕을 가렸습니다. 우리 씨름하고 역사적으로 행성의 향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씨름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행성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되고 우리 씨름은 이 항소와 같은 그런 상징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 일본 수모와 같이 국제적으로 나가는데 계기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단오날인 5월 7일에는 올해로 8회를 맞은 씨름의 날 기념 단오장사 씨름대회 기념식과 더불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씨름이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인류문화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 행사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는데요. 이어서 한라장사 결정전이 그리고 대회 마지막 날에는 백두장사를 결정짓는 한판 대결이 펼쳐져 대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맨날 TV에서 보다가 별로 흥미 없게 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횡성에서 이렇게 처음 하는 거 왔는데 사람도 많이 오시고 씨름이 이렇게 재밌었나 정말 앞으로 씨름 팬이 돼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날을 맞아 민족 고유의 전통 경기인 씨름을 통해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스포츠 도시 횡성의 위상을 높였던 2019 횡성 단오장사 씨름대회 대회 기간 동안 매일매일 탄생하는 체급별 장사의 짜릿한 한판 승부가 횡성의 모래판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스마트 보안 등과 친환경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하는 스마트시티 조명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트 보안 등과 친환경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하는 스마트시티 조명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8,200만 원을 투입해 해안가 공중화장실의 비상벨과 연계한 블랙박스와 스마트 보안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보안 등과 24시간 작동되는 블랙박스는 여성 공중화장실에 설치해 안심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복합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제로에너지 스마트형 가로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안목 커피거리 등 관광지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방학이 드디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름방학을 보다 알차게 보내고 싶다면 이런 아르바이트 어떨까요? 대전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비 마련과 시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며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선발 인원은 67명으로 저소득 가구와 일반, 장애인, 타지역 전입 대학생으로 구분해 선발하며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 결과는 6월 26일 발표하고 선발된 대학생은 7월 3일부터 31일까지 시 본청과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인 키즈 오토파크가 울산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서울에 이어 지역으로 확산된 첫 사례인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다양한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대자동차 키즈 오토파크 울산 개관식이 개최됐습니다. 키즈 오토파크 울산은 연간 만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시설이며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현대차는 시설 건립 및 운영을 맡으며 한국생활안전연합은 실질 운영을 맡아 지자체, 기업, 공익법인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익사업입니다. 키즈 오토파크 울산은 안전벨트 체험교육과 보행교육, 코나 미래전동 자동차를 활용한 주행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체험 교육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정책 추진 부문 종합 대상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전국 1위인 종합 대상을 수상한 것은 충청권에서 충북이 처음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시책,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비 4억 원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우수 사업 부문 공모사업 우선권 등의 인센티브도 받게 됐습니다.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추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은 구본영 시장을 비롯해 보훈가족, 각계각층 내외빈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조산 공원 내에 위치한 천안보훈공원에서 진행됐는데요. 추모식은 시립교향악단과 무용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0시 정각 시 전역에 울린 사이렌 추명에 맞춰 참석자 모두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독 등의 순으로 엄숙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분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일본의 발전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조국과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한편 천안시에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참전용사 등 4,799명의 국가유공자가 살고 있는데요.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시는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급,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 복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령시는 지난 1일 보령시립중앙도서관 앞 대천 천변에서 보령 무지개 플리마켓을 개최했습니다. 보령시는 지난 1일 보령시립중앙도서관 앞 대천천변에서 보령 무지개 플리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보령 녹색예술거리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가운데 원도심의 활성화와 보령시 공방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행사는 가죽과 목공예 등 40개의 공예체험 부스와 로컬푸드 판매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보령 프리마켓 한다고 해서 애기랑 같이 나왔거든요. 살 것도 있고 체험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오늘 잘 놀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주말이라 애를 데리고 산책 겸 주변에 체험점 있다 그래서 집이 가까워서 걸어서 산책 나왔어요. 보령 녹색예술거리 조성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불과 빛의 도시 포항에서 즐기는 화려한 불꽃쇼 2019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더 다채로워진 공연과 체험 행사로 시민들의 즐거움은 물론 관광객들의 만족도까지 높였는데요. 포항의 하늘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축제의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2019 포항국제불빛축제를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이번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시승격 70년을 맞이해 음악과 결합한 예술적 국제불꽃쇼가 연출됐습니다. 또 포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 1km의 연화 발사장에서 불꽃쇼를 진행해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연호랑 새우녀 설화를 녹여 역사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한 불빛 퍼레이드로 서막을 열었습니다. 불빛 퍼레이드 빛, 희망, 귀향에서는 기존의 시민이 참여하는 가두 행진 형식의 다양한 대형 오브제와 마리오네트가 함께했습니다. 이후 대형 동물 풍선과 동물 조각품으로 채워진 불빛 동물원, 유명 뮤지션들의 뮤직 페스티벌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포항 시민 약 10,000여 명이 참여하며 시민이 축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메인 무대 앞 3,000여 석의 시민존을 마련한 데 이어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 공연, 체험과 마켓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를 즐기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사랑 상품권 현장 할인 판매, 마덴락, 게이미피케이션 등 포항시 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열려 포항시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양산 물금 신도시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야외 수학체험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산시는 물금읍 범어리 일원 15,200여 제곱미터의 공원 부지에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수학체험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이달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올 연말 전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학체험공원에는 메비우스 정글짐과 입체 도형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육각구조의 잠자리 정글짐 등 모두 15점 내외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시는 녹지 공간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설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어리 살아 숨쉬는 여수시에서 전라자수영의 8년의 기록을 주제로 2019 여수문화제 야행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는 전라자수영 설치 540년을 기념해 전라자수영의 역사성과 시민화합의 무게를 두고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순신 광장에서는 샌드아트 공연과 전라자수영 수군 출정식이 진행됐고 고소대로 오르는 길은 난중일기를 주제로 한 라이트박스가 야행길을 밝혔으며 망해루, 매영정, 고소대 일원에서는 문화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2019 여수문화제 야행은 오는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 번 더 열릴 계획이며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7회 무주산골 영화제가 지난 5일 막을 올렸습니다.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가 지난 5일 막을 올렸습니다. 영화배우 박철민 씨와 김혜나 씨의 사회로 무주 등나무 운동장에서 진행된 개막식에는 무주산골영화제 황인홍 조직위원장 외에 국내외 영화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뷰티풀 데이즈, 아워바디 등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상영작들의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 관람객 등 2,000여 명이 참석해 개막식을 빛냈습니다. 네, 무주산골영화제에 많은 분들이 좋은 뜻으로 참여해 주셨다고 많이 들었어요.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영화제는 오늘 9일까지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일대에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영화와 소풍을 주제로 25개국 101편의 작품을 상영합니다. 영화제 관계자는 숲 섹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낭만적인 야외 상영장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덕유산 국립공원 대회집회장에서 보는 35mm 영화 관람이 일품이라며 무주의 자연과 함께 많은 즐거움을 함께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전주 지역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요양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 지역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요양 서비스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3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선정된 전국 8개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비롯한 도시의원, 보건, 복지, 의료, 주거 분야의 전문가와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올해 어르신 600여 명을 정책 대상으로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3개 모델, 2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바로 오늘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전주에서 시작된다면서 주거와 돌봄, 의료,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오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 군수는 2018년 6월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농협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2019년 1월 25일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명한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임무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 무주 국민이 진짜 어렵고 힘듭니다. 진짜 국민의 손가발이 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주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중요한 전과 경력을 허위로 공보물에 기재하거나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가볍지 않지만 부득이하다는 피고의 발언은 자신의 전과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잘못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항소심령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촌진흥청, LH공사가 경로당 노인의 의식주 생활개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농업의 가치와 도농 간의 이해, 상생의 기회를 제공할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20회에 걸쳐 공동주택 텃밭 정원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65세 실버 세대 20여 명에게 텃밭 활동으로 정서적 안정과 직접 길러서 먹고 즐김으로 건강과 재미 두 가지 요소를 다잡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시농업을 이끌어갈 3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해 실버 텃밭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시킴으로써 도시원의 체험활동 확대와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순창에서 7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제1회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 축제가 마을 중심형 작은 축제에 걸맞은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창군 섬진강 마을휴양단지 일원에서 건강한 슬로푸드, 행복한 삶이란 테마로 열린 이번 행사는 순창 적성 슬로 공동체가 주관한 마을 중심형 축제입니다. 특히 기존의 대형 축제장에서 볼 수 있는 인스턴트 먹거리보다는 발효와 건강식단으로 음식 문화의 변화를 꾀하며 40, 50대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는 후문입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축제는 기존 행사장에서 느끼는 혼잡함보다는 힐링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이 축제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결승 2경기와 결승전 1경기를 저희와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성미가 끊어낸 볼을 오른쪽으로 열어졌습니다만 끊어내는 공덕, 공덕에서 미드필더에서 아끼는 득점. 아무래도 양팀의 미드필더 지역이 치열하다 보니까 슈팅 기회가 거의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드리블 돌파, 끊어낸 60대가 2명이 꼭 뛰어야 하는 쿼터제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미 프리킥이 이어지는 먼 거리에서 슛! 머리 맞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키퍼에게 공을 안겼습니다. 지금도 위험해요. 이런 실수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옵사이드 피해서 오른쪽으로. 자, 슛! 슛! 골! 성미! 역시 석고물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골키핑이 좋은 35번. 자, 오른쪽으로 앞쪽으로 걷어줬습니다. 마크 쪽에서 패스 이후에 슛! 나갔습니다. 떴네요. 결정적인 찬스를 45번.
네, 요즘 외출하시는 분들은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는 말 실감하셨을 겁니다. 더위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제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